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선고 전망과 복잡한 전국에 대해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아는 사이인데 네,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 나오신 게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고 네. 좀 이제 나온 분들 봤는데 제 아는 뭐 거의 아는 분들인데 너무 이제 묵직해가지고 네. 저는 옷도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예.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예. 뭐 봄 분위기로 좀 이제 봄에 오고 가볍게 있는 거죠, 지금? 예,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직업 정치인 말고 초대한 건 처음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시장 혹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법정모독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테스트. 미남? 동아일보 은성남. 은성남 뜻 뭔지 아세요? 운성남? 은성남. 은성남이요? 네. 그 뭐예요? 안 봤구나. 네. 1화 보면 나오는데 네. 은근 성실한 남자. 뭐 한번 은성남이 테스트 아니라 해보려고. 원성남이죠. 원성남. 원성남. 원래 성실한 남자. 역시 게스트를 잘 초대한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네. 아니, 갑자기 사실 오늘 다른 질문들 좀 준비했었는데 네. 오전에 갑자기 네. 선고를 잡혀가지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헌재가 드디어 이제 그렇죠. 결심이 쓴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번 주에 할 거 예상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었고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다 정보가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마음을 좀 비웠다 그래야 되나? 11일까지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제가 참는다고 뭐 무슨 일이 있고 안 참는다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4월 11일까지는 네. 참아주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하지만 그날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헌법재판관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아무 정보가 없다는 전제하에 드린 말씀인데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법리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헌법에 따라서. 그럼 네. 두 번째는 이 판단이 에 대해 가지고 수용력이 높아야 된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한쪽은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반발이 최소화시키고 좀 납득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서의 뭐 정교하게 다듬는 거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최근 며칠 사이에 보면은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빨리 해라 이제는 때가 됐다. 사실 한 2, 3주 전만 해도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졸속 심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월 말 4월 되면서부터는 양쪽 다 빨리 하라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그런 쪽에 부담을 조금 해소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어제 상황 보니까 약간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약간 여야가 다 뭔가 극한 흥분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 흥분 플러스 네. 피로감, 그 직업 정치인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일반 국민들 뭐 황 기자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야, 넌 뭐 좀 알지 않냐? 가르쳐줘라. 이런 이야기 없는데. 네, 들으실 텐데 아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피로감이 되게 크게 달한 것 같아요. 뭐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가 아니 이거 뭐 4월 넘어가면 4월 18일도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야 라는 네. 피로감, 불안감이 실성. 높아진 상황에서 헌재가 이제 짠 기다렸지 하면서 뭐 날짜를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전례를 보면 보통 이틀 전에 당사자한테 네. 통보를 했는데 보니까 오늘은 3일 전에 네. 통보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뭐 한덕수, 최상목 그렇죠. 이제 쌍탄핵한다고 네.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러면은 이 후임 네. 퇴임을 앞둔 두 후임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이제 행사하라고 이제 그 제언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나오고 하니까 뭔가 더 그 그렇죠. 뒤를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뭔가 한게 그것도 아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헌재가 지금 판결 내린 순서들을 보면은 이제 이 앞에 한덕수 대행에 네. 대해서 복귀시켜 놓고 뭐 감사원장 등등에 대해서 다 네. 기각시켜 놓고 뭔가 이것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싶고 헌재가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수차례 말했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이걸 거부할 명분이 사실 제가 볼 때 약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유 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리한 다음에 보자라고 버틸 수 있었는데 이번 주로 넘어와 가지고는 그 버틸 명분이 약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니 민주당에서 뭐 이른바 쌍탄핵 이야기한 것은 여러 불만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헌재 판결을 빨리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었기 때문에 이걸 네. 해소시키는 것은 뭐 한덕수 대행이 마흔역 재판관 임명한다고 되게 해소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헌재가 해소시켜 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민주당 분위기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당장은 금요일까지는 모든 좀 불안정성을 네. 해소하고 좀 안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테니까 뭐 쌍탄핵 이런 것도 안 하겠죠 아마도. 아 일단. 그렇죠. 이게 4일날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또 따라서 그 결과를 그렇긴 물론 하겠네. 한덕수 최상목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또 그 결과와 연동될 수는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주에 예고했던 대로는 안 아, 그럼요. 하겠다. 네. 어쨌든 4일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또 네. 판단하겠다. 마침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 뭐 신중을 거듭하면서 심리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아까 짜잔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제 이미 대충 오늘쯤 통보하고 4일날 해야 되지라고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얘기 그러니까 못한 뭐 그런 사무처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국사위 의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다 관심법을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의 어떤 말에서 하나의 이제 힌트라도 얻어낼까 싶었는데 별 힌트는 사실 뭐 없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고 결과인데 네. 제가 평소에 이제 여의도의 현자라고 부르는 우리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윤태곤 피셜로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다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기각, 각하, 뭐 인용 이렇게 세 가지이지만 기각하고 각하는 같은 거라고 네, 치고 범죄로 치고. 인용이냐 기각, 각하냐인데 둘 다에 이제 후폭풍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각, 각하 쪽의 후폭풍이 더 클 거다. 인용 쪽보다는. 왜냐하면은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뭐 딱딱딱 조기 조기 대선을 대선하고, 네. 벌이고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시위도 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직무 복귀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저도 그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도 공석이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경호처장 뭐 이게 공석인데 이걸 뭐 임명을 바로 윤 대통령이 하는 게 가능한지 국민들이 많이 거리에 뛰쳐나올 때 많은 국민들이 그럼 경찰에다가 뭐 어떤 지시를 내릴지 내릴 것인지 그럼 경찰은 또 그 지시를 따를지. 수용할 것인지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뭐 명태균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뭐 계속 걸려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시 추진했을 때 그럼 윤 대통령 그걸 또 받을 건지 거부권 할 건지 네.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저희도 뭐 황 기자도 경험 많지만 저도 한 20여 년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이럴 것 같다, 저럴 때는 저럴 것 같다라고 대체적으로 예측을 해보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써보잖아요.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제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잘 안 써져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만장일치를 위해서 이제 현재 이제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예상들이 많이 뭐 나왔잖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법리적인 판단과 수용력에 대한 네. 건데 만장일치를 위한 건 수용력을 수용력을- 높이는 쪽이겠죠. 그렇죠. 법리적인 네. 쪽보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맞춰가자라는 쪽인데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4월 18일을 넘기는 건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그 압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4월 18일을 어쨌든 안 넘기는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서 뭐 인용일지 뭐 네, 기각, 다른 걸지는 그렇지. 뭐 알 수가 없죠. 이게 또 내일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뭐 여기에 그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재보궐 선거가 흥미로운 게 뭐 지금 우리 대체적으로 대중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부산 교육감 선거, 경남 거제시장 선거가 이제 한 축인 건데 부산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 선거 어디든지 그렇지만은 정당 추천이 아닌데 여기 뭐 보수 진보 대결로 돼 있는데 보수 쪽 후보로 나선 분이 검사 출신의 이 정부에서 권익위 부위원장 네, 지냈던 그렇죠. 분이고 지금 현재 캠페인도
탄핵 반대. 그렇죠. 그분 이름이 정승윤인가? 예, 뭐 정- 정의 승리 윤과 함께. 예. 여기서 윤이라는 거는 예, 이제 예. 윤 대통령이고 대통령. 거기 이제 캠페인을 할 때도 그 전한길 강사 네, 불렀죠. 그리고 그 세이브 코리아를 주도하는 그 소년보 목사 뭐 이런 분들하고 네. 같이 하고 막 예배도 보고 예. 부산이요 전국적으로 불교세가 센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기독교적 캠페인을 통상적으로 잘 하지 않아요. 뭐 다른 지역도 종교 색깔을 이제 강하게 하면은 네. 그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고 윤 대통령 캠페인을 하고 있고 뭐 원희룡 전 장관도 거기서 뭐 찬송가를 불렀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지금 뭐 전한길 강사나 이런 분들은 아 국민들이 다 돌아섰다. 뭐 호남에도 지지율 40%고 60%다. 네. 이게 실제로 그 증명이 되느냐? 음. 탄핵 반대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의 이 피켓 파워라 그래야 되나? 이게 실제 증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 네, 네. 거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국민의힘 경선이 바로 열리는 건데 네. 그것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 보자면은 전남 담양이라든지 네. 여기 이제 서울의 구로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힘이 후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대결이죠. 경쟁인 건데 담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팽팽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지역 선거는 여론조사로 가늠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500명을 대상으로 네. ARS 여론조사를 하는데 보기가 어렵고 만약에 지금 민주당 같으면 이재명 대표 2신부제도 나오고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그 힘을 밀어가느냐 음.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그 호남 분들 입장에서 저쪽으로 정권이 다시 가는 건 안 되겠지만은 이걸 그냥 이재명 혼자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식의 힘을 한번 실어주느냐 그 가늠자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선거가 여러모로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죠. 그러면은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제 부산 거제 이쪽에서 탄핵 그러니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만 확인됐지만 이제 실제 선거에서 그렇죠. 나타나는 탄핵 찬반 민심 그게 특히 그게 이제 확인될 수 있고 보수 우세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게 네. 국민의힘 경선하고는 바로 연동되는 거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가 몇 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동훈 대표 시절에 네. 왜 그 계엄 이전에 그때도 국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을 때인데 금정구청장 네. 선거했을 때 60몇 % 의외로 많이 나왔죠.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기세를 올렸었죠. 차별화하고 하는 게 결국 맞는 거다. 예. 그런 쪽이 일지 혹은 이 계엄 탄핵 국면에서 진짜 보수 민심이 바뀌어 있을지가 내일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전남 담양하고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간 이제 물론 그러니까 민주당 심판 정서 아니면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야 이재명 하나로 이재명 똘똘 뭉쳐서 일격화에 가자지 대한, 혹은 이게 좀 날개를 펼쳐가지고 같이 해라라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처음 주장하고 김부겸, 김동연 이런 분들도 힘을 싣는 게 이제 뭐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생각도 하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런 이슈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그냥 죽느냐 네. 둘 중에 하나겠죠. 거기다가 오늘 지금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힌 것도 상당히 영향이 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각 지지층별로 좀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한 가운데쯤, 물론 이제 부산하고 호남이기 때문에 네. 그 전통적인 뭐 수도권의 진보 보수 중도로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중도 보수, 뭐 중도 진보 정도가 어떻게 또 움직이느냐는 볼 수 있겠죠. 일단 당장 이제 선고가 내일 모레 그러니까 4일로 잡히면서 여러 사람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윤 대통령은 이렇게 지금 4일날 잡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까 제가 보도로 보기에는 예. 뭐 차분히 기다린다라는 뭐 정도로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를 그런 반응을 했고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 가지고 네. 주먹불끈하고 오히려 안 좋았거든요. 여론조사나 이런 데 네. 나온 걸로 보면 그 이후에는 지금 예상과 달리 딱
침묵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4일까지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것도 있고 14일부터 아마 그 내란죄에 대한 네, 형사재판도 형사재판. 진행되니까 네. 그 두 개를 다 볼 수밖에 없겠죠. 다만 4일 이후에 어떻게 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4일 전에 그뭐 수용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안 저는 되겠죠? 네. 그냥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음. 그건 제 추측입니다만. 그럼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심정일까요? 계속 민주당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빨리 선거해야 그렇죠. 된다. 민주당 압박했는데. 입장에서는 크게 한숨 돌렸죠. 일단 민주당이 제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오면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안 된다는 거는 뭐가 고착화돼 있는 거 아니냐. 예컨대 뭐 5대 3 뭐 이렇게 되면은 인용이 오라고 하더라도 더 많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일 위기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흔역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한다는 거니까 그럼 결판이 났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네. 헌재 선거가 이제 사람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2심 그렇죠. 선거 네. 이후에 결국 네.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뭔가 헌재가 약간 2심 선고 나게 기다렸다가 뒤늦게 결정한다. 그까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게 조합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윤석열 다 안 좋은 거. 뭐 다 좋은 게 있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다 좋은 거. 뭐 한쪽 좋고 한쪽 안 좋은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두고 뭐 호사가들은 머리를 많이 굴렸는데 네. 과연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걸 생각해가지고 했을까? 다만 시기적으로는 특히 헌재 입장에서는 네. 그걸 보고 했을 수도 있겠. 만약에 아주 빨리 됐으면은 금방 했을 건데 뭐 28일 뭐 이런 어가지고 있고, 하면은 네. 조금만 기다려보자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가정을 전제로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직무수행이 가능할 거로 네.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법적으로는 직무 복귀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다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그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할지 그 권한 행사가 또 될 것인지 그리고 14일부터 재판이잖아요. 네.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소출을 받지 않는데 내란의 죄로 소추가 된 거니까 네. 복귀를 하더라도 재판을 또 재판 받아야 돼. 그게 그렇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또 만약에 이제 구속되면 그냥 봉석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뭐 또 여러 뭐 가지.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않을 것들이니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습니까? 네. 뭐 셀프 사면은 가능한가?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일부처럼. 이야기까지. 예. 예. 그건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최후 진술에서 만약에 최후 진술 맞나요? 뭐 그런 이야기 최후 있었죠. 진술, 예, 뭐. 네. 네. 개헌이랑 이제 외치만 하겠다 얘기했었는데 그 약속은 지킬까요?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있고 네. 그걸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내정을 맡기고 외치라는 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한미 정상회담 뭐 외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지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도 개헌이 평시에도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윤석열 표 개헌이다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게 이 국면에서 그렇죠. 과연 가능할까? 야당이 뭘 해도 안 받을 수 있겠네요. 전원책 변호사 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 내지는 희망하되 이런 문제점 기각 각하 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직위 수행이 어렵다. 어렵다. 기각 각하를 해서 뭐 명예회복을 하고 즉각하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죠. 그렇게 할까? 뭐 진짜 안개 속이죠. 알 수 없죠. 만약에 헌재가 4일 이제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제 당장 60일 뒤에 대선을 치러야 네. 되잖아요. 저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때는 국회 출입이었는데 그때 3월 10일이었죠. 10일 선거하고 5월 9일에 딱 60일 만에 네. 대선 치렀는데 일단은 약간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입장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아니 아마 기본적으로 텐데. 지금 예. 탄핵을 해가지고 계엄에서 탄핵까지 왔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민주당이 이제 유리한 유리하죠. 거죠. 네, 그렇죠. 뭐 다 이것저것 뭐 사법 리스크니 뭐 어쩌고니 뭐 다 떼놓고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건. 근데 지금 요새 어쨌든 그 지난 8년 전에 탄핵 국면하고 비교해 보면 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정당 지지율 이런 거 보면은 그때랑은 판약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뭐더 강고해졌다라고 말씀 제가 못 드리겠는데 유지되고 있다. 이게 이제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올라탔던 거죠. 탄핵 반대층이. 근데 그거를 이제 윤 대통령하고 절연하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후보가 그 정서를 올라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뭐 뒤에서 나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민주당은 자기들이 잘하면 큰 사고 치지 않고 뭐 이상한 뭐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뭔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뭐 괜찮지 먹는 않겠냐. 게임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거가 붙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못하는 팀이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네. 롯데가 이기려면은 올해 신인도 터져주고 영동도 터져주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선수도 있고 이 결합이 돼야 그렇죠. 이길 수 있다. 근데 잘하는 팀은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은 이기는 거지 무난하게.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은 이거가 결합돼야지 이길 수 있는 판인 거고 네. 민주당은 우리가 크게 뭐 에러하지 않고 뭐 폭토하지 않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판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는 전제하에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초창기에는 어쨌든 탄핵은 뭐 이렇게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론을 보고 탄핵 반대쪽으로 확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전환이 가능할까요, 금방? 그래서 네. 제가 요즘 보면은 뭐 양쪽에서 욕을 많이 먹지만은 권성동, 권영세도 이른바 쌍권이라고 쌍권. 하죠. 네. 참 애 많이 쓰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욕 먹지만은 예. 이게 어느 쪽으로 이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뭐 의원들 여러 명, 뭐 한때는 60명까지 탄원서도 쓰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도 거기 넘어가지 않고 뭐 일설에는 제가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만은 뭐 윤 대통령이 권영세 원내대표한테는 좀 뭐 불편한 이야기, 구속 취소된 이야기 이후에도 했다 이런 설까지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아니면 권성동 권성동 원내대표. 아, 네. 저는 그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진짜 애쓰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분들까지도 네. 확 넘어갔으면은 정말로 이걸 항공모함을 변침하기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또 대선을 준비하는 그렇죠. 그 지도부로서 역할도 네.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약간 균형도 잡고 네. 뭔가 애쓰셨다. 네. 그러네요. 8년 전 떠올려 보면은 그 파면되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당이 비슷할 겁니다. 네. 금요일이니까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다음 주 막 금요일은 막 반대 집회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 사이에 좀 좀 주말 동안 나겠죠. 좀 이렇게 쿨다운을 시키고 그 한 월요일부터는 내부적으로 약간 알리고 네. 화요일쯤에 이렇게 오픈하는 일정을 뭐 민주당도 비슷한 민주당 뭐 하루 정도 빠를 수도 있겠죠. 월요일 정도로. 네. 그렇죠. 계속 어쨌든 김문수 장관이 1위로 나왔고 최근에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특히 김문수 장관은 김문수 괄호 열고 윤석열이거든요. 지금 이게 탄핵 선고 일정이 쭉 미뤄지면서 피로감도 높고 하면서 오히려 탄핵 반대쪽이 더 빨리 지쳐간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힘들고 지친 건 마찬가지지만은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화가 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 탄핵 찬성 반대하는 쪽은 좀 지친 거.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했던 뭐 몇 가지의 기대들이 무너진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한대더라, 우리 도와준대더라, 뭐 성관위에 갖고 간 서버를 뭐 포렌식 해가지고 오면은 뭐가 있대더라. 네. 그 구속 취소된 윤 대통령이 광화문에 나올 거래더라라는 게 이제 하나 뭐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표 2심까지도 네. 이 행복 회로가 하나씩 깨진 느낌이 들면서 김문수 장관 지지율도 따라서 떨어졌죠.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였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탄핵에서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그분들 다시 이제 폭발할 거냐, 혹은 그냥 포기 이게 괜히 뭐 헛심 썼다라는 쪽으로 갈 거냐. 사실상 탄핵을 찬성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되는데 탄핵을 반대한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걸 아예 뭐 인정할 수 없다면 대선을 보이콧해야 맞는 거잖아요. 네. 보이콧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내가 나가가지고 윤 대통령 명예회복을 하겠다. 근데 과연 대선을 이제 그런 식으로 치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고 그쪽들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하려면 빨리 손절하고 그렇죠. 이제 하여튼 다음 주자를 누구를 뽑을지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은 그래도 안 된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뭔가 다른 후보를 밀고 그쪽을 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거는 뭐 하여튼 김문수 장관은 조금 이제 하향세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윤 대통령이 또 어떤 식으로 행보를 그것도 하느냐에 또 중요하겠네요. 달린 거겠죠. 예. 그건 그러면은 정말 제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 때. 네. 그건 제 황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용산 출입 기자이기도 하고.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참 그게 의문이긴 한데 원래 처음에 구속 취소 되시고 돌아오면은 네. 뭐 그때부터 뭐 주말에 집회 나오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했는데 일단 뭐 관자 정치 이런 데 대해서 비판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자기 형사재판 아니요, 준비. 예. 헌재 선고나 또 형사재판에 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헌재 선고 나고 나면 글쎄요. 뭔가 하여튼 메시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정권 연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좀 내지 않을까요? 아, 정권 연장해야 된다는 네. 메시지. 우리가 이겨야 된다. 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게 제가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거의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했을 때 지난 한 2년간 네.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런 건 말할 수 있죠. 뭐가 유리할 거냐 국민의힘에 그렇죠.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겁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후보가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그게 중도층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럼 이 후보한테 윤 대통령의 이 딱지를 붙여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 조기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사실은 모범적이었죠. 모범적이라고 말하면 이상합니다만 탄핵 당한 예. 이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역효과를 줄이는 쪽으로 그게 뭐 나는 뭐 홍준표를 지지한다 유승민이 싫다 이런 말도 일체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뭐 박심은 어디 있냐라고 해도 일체 언급을 개입하지 안 했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의힘은 자유롭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면되고 나서 그때 3월 말에 구속되셨나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뭐 그분이 메시지를 내실 분도 아니긴 하겠지만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윤 대통령은 예. 지금 구속 취소 오히려 상태고 제가 뭐 풀려나고.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 형사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구속할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1심 판결 날 때까지는 또 네. 시간이 오래 걸릴 네. 거고 새로운 구속 사유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어렵겠죠. 그럼 이게 입과 발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윤 대통령은 자기 1심 재판에 제일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제 느낌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2심 때도 그렇고 법원이 뭐랄까
뭐 진보 보수다 이걸 떠나가지고 저는 그 두 판결의 궤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거 유무죄나 이재명 대표 2심은 무죄였지만은 이게 옳다 그르다 정의다 아니다 이걸 판단한 게 아니야. 절차와 해석에 대한 걸 판단하는 거야. 네. 라는 식의 느낌을 받았어요. 저 두 재판 다 해서.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거기서 약간의 희망을 찾는다면은 뭐 공수처, 검찰 뭐 이런 쪽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지. 뭐 계엄은 계몽령이었다 이런 이야기하는 네. 것보다는 그런 쪽에 변론 전략을 가져간다면은 정치적인 발언을 최소화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정치 대선에,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 상황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적극 개입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땡큐죠. 민주당은 땡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괴로우려나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뭐 센 맞대결이 들어가겠죠. 맞대결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래도 뭐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탄핵 찬성 측의 승산이 없다고 보진 않은데 그 온전한 전력을 못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내부에서 어쨌든 탄핵 이제 반대했던 분들은 떨쳐 나간 상태에서 그렇죠. 절반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한동훈, 오세훈 이런 분이 이제 후보가 된다면은 어제까지 탄핵 반대하고 뭐 계엄령 할 만하니까 했지라는 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확 바꿔가지고 뭐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좀 전략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이기려면은 예, 어쩔 수 이기려면 없다라는 후보. 쪽으로 따라가 주는 게 제일 이제 좋은 것인데 그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분들을 붙잡아 놓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탄핵 찬성 쪽에서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되게 좋죠.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네. 그럼 지도부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뭔가 관리하기 쉽지 않겠네요. 뭔가 그렇죠. 양쪽에 또. 그럼 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서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준석 여기에 대해서는 참 이게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게 있지만은 네. 제가 말하는 게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데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탄핵 찬이냐 반이냐 그리고 이런 거죠.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이 선거에 대하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태도가 뭐 이미 끝났다. 하고 싶은 말이나 실컷 하자. 속이나 시원하게. 뭐, 이렇게 갈 건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중도층에 이제 설득하고 윤석열은 같지만은 이제 이재명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면은 또 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가짐이랄까? 그 태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유리한 건 맞지만은 그렇게 붙어보는 선거가 되는 거랑 사실상 하고 싶은 말 하는 선거가 되는 거랑은 되게 차이가 큰 거죠. 사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민주당 오래 지지하시던 분들이 네. 하여튼 탄핵 전후 그리고 또 이제 국면에서 굉장히 실망하고 뭐 이렇게 계속 줄탄핵하고 하니까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유리한 걸 보자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나머지 뭐 다 합쳐도 뭐 상대도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지지율을 그걸로 봐야 되거든요. 이재명 개인의 것도 있지만은 이미 민주당 사실상 전체가 이재명이 썩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아이, 그래 뭐 어쩔 수 있나 이번엔 이재명이지라는 네. 개인 플러스 진영의 것이 이미 돼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이제 분산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뭉쳐질 수 있느냐.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윤 대통령 잘못 없다. 윤 대통령 명예 회복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는 걸로는 뭉쳐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뭐 여기 이제 잠룡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모르죠.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또 행보하느냐가 중요하긴 할 텐데 8년 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쵸. 그래도 그때도 이제 흔히 얘기했던 반문 정서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3 후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한때 이제 코스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추락하긴 그게 했지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합치면은 네. 문재인보다 높으니까 보수가 분열돼서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네. 심상정까지 탄핵 찬성하는 쪽이 75, 6이 나오고 탄핵 반대가 이제 홍준표 네. 25가 나왔던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쭉 올라갔을 때는 탄핵이 기본이고 박근혜는 사람 이미 집에 갔고 그럼 미래를 했을 때 이게 문재인이 꼭 맞는 거야? 라고 하는 탄핵 찬성 쪽에서도 25. 그게 있고 네.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아 이게 안철수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나 문재인 싫으니까 안철수 하면 될 것 같긴 해. 차선 선택으로 이게 합쳐졌을 때 비등비등하게 골든 갔는데 거군요. 뭐 여러 이유로 뭐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에 뭐 미숙함도 있었고 여러 이유로 이게 빠지고 토론회도 있었고. 홍준표 후보가 처음 한 6, 7%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서부터는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편한 선거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드루킹이 홍준표가 아니라 안철수를 집중 공격했던 데는 그런 이유가 이게 있었던 그림이 거죠. 있는 거죠. 포석이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번에도 약간 그런 아니 지금 그러니까 되풀이될 뭐 수 민주당 분들이 네. 뭐 방송 같은 데서 나와서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은 김문수 장관 나오면 땡큐예요. 그런 이야기는 스스럼 없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약간 중도나 보수 쪽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나 오세훈 시장, 뭐 그런 뭐 안철수 의원도 있긴 하지만, 예. 근데 그런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봐야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은 국민의힘은 이거가 결합돼야 된다. 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지자들이 전략적 판단이 먼저인지 이 리더들이 이제 강력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결합이 돼야지 한번 해볼 만한 그렇죠. 승부가 된다는 거죠. 실장님 생각에 이것도 이제 윤태곤 피셜로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누가 통과할 거다. 아, 그러니까 그거 지금 똑같은 질문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떤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에라이 아니, 그래도 누가 그 좀 가능성이 높다 이 판단을 아니 할 수도 그 있잖아요. 딱 그거는 진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yes or no. 도 아니면 뭐인 거죠. 그렇죠. 변수가 많겠네요. 뭐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이 선거 결과 이후에 뭐 윤 대통령의 행보랄지 뭐 또 여러 그렇죠.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이 지지층들 뭐 이른바 마음가짐. 현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현타 이후에 어떤 쪽으로 이렇게 가느냐. 이번에 어쨌든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한번 해보긴 했지만 국민들도 어쨌든 2달 만에 대선 치러야 되고 또 바로 인수위 없이 정부를 정권이 출범해야 되는 상황인데 후보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네.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네. 최상목 한덕수에 대한 특히 야당에서 불만도 많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지금 이 욕먹는 거는 그분들의 어떤 특별한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뭐 마은혁을 뭐 하라 마라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제가 생각할 때 이 최상목 한덕수의 몫이 아니에요. 정치가 해결했어야 그렇죠. 되는 건데 네.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양쪽에서 팔을 잡고 막 당기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분들은 놔주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행정과 경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싸우더라도 자기들끼리 네. 싸우는 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 텐데 뭐 황교안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기억 거의 없죠. 예. 노무현 대통령 물론 그때는 탄핵 인용이 안 되고 탄핵 소추된 동안인데도 뭐 고건이 이래라 저래라는 이야기 거의 없었어요. 이번이 네.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제 그게 돼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양당의 이제 선거 전략하고 결국 묶이는 거지만은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제 뭐 내란 세력 심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당연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 심판을 좀 포지티브하게 뭐 다 뭐 특검이고 뭐고 해가지고 다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쪽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포지티브한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 국민의힘도 당연하게 네. 그렇게 가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 이슈들을 보자면은 국민연금 이슈라든지 오늘 이렇게 상법 거부권 예, 이슈 같은 그 것들이 상황.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둘러싼 논쟁은 그래도 행산적인 논쟁이라고 봐요. 오늘 한덕수 대행이 그 국민연금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상법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했는데 네. 가만히 보면은 그 두 가지 다에 대해 가지고 여야라든 이야기하는 게 국민연금을 합의해서 통과시킨 쪽도 반발하는 쪽 무슨 말인지 안다. 그 말 틀린 게 아니다. 근데 이거라도 하고 빨리 구조개혁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다 아니다라는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오늘 한 상법에 대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한 것도 보니까 이 근거는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도 지금 문제 있는 거 잘 안다. 근데 이 법안에서 하면은 막말로 뭐 주주 전체를 보호해야 된다면 한 주만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자본시장 개정 네. 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라 뭐 이런 네. 논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리가 좀 좁은 부분들이에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가 이 말하면 쟤는 이 말 절대 안 들을 거야라고 서로 아는 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조금 좁은 거 네. 가지고 싸우면은 그게 좀 국민들이 좀 안심하시지 않겠나. 자기 정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네.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예.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 너무 이제 국민 분열, 갈등 이런 게 높아져가지고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선을 통해서 뭔가 좀 더 통합시키고 그렇죠. 갈등 해소해야 대선이 되는 이걸 역할이 약간 필요한데. 통합하는 과정이 돼야지 대선이 네. 또 2차전이 돼가지고 뭐 작살내자 이거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되게 양쪽이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뭐 버퍼존? 언론도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버퍼존이 조금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뭐 아마 개헌 이슈랑도 결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네. 60일짜리 선거니까 여기에서 개헌이 될 것 같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근데 그 버퍼존이 형성되고 한다면은 공동 공약식으로 뭐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바로 새 정부에서는 뭐 개헌 특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합의보는 몇 가지는 바로 얹고 합의 못 보는 몇 가지는 더 거기서 논의한다라는 네. 식의 공약까지 되면은 그것도 좀 대단한 진척 아니겠습니까? 그게 희망입니다. 저희.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